어제자 월스트리트 저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월 24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제목은 영어 제목은 Slow vaccinating Asia is squandering its economic advantages. 뭡니까? 너무 어렵나 영어가? 말짱 도루묵이라는 뜻입니다. 백신 접종이 아시아 지역에서 늦어지다 보니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이점들이 까먹혀지고 있다. 홀라당 까먹고 있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크게 더뎌 경제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해 팬데믹 기간 중 방역 집중의 모범이 됐던 아시아 모델은 백신 접종에서 크게 뒤지면서 백신 개발에 주력한 서구 모델의 팬데믹 극복 승자 자리를 내주게 될 것. 미국은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가 38명, 유럽연합은 13명인 반면 아시아 선도국에서는 채 2명도 안 되고 있다. 여러 종의 백신을 자체 개발한 중국이 100명당 6명에 못 미치고 있고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선진국들은 중국보다 뒤져 100명당 2명도 안 된다. 지난해 팬데믹 확산세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방역 성과를 보였던 이들 아시아 선도국들이 지금은 백신 접종 속도에서 미국 등에 크게 뒤지면서 경제 성장세에도 먹구름이 들이었다. 2019년 말 2020년 말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1.2% 정도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국 경제가 죽을 쓴 것과 비교하면 국제적인 기준으로 매우 탄탄한 성적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는 수출이 1.2%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내수는 형편없었다. 아프다 아파. 수출이 1.2%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내수는 형편없었다. 개인 소비 지출은 6.5%가 감소해 미국의 감소폭 3.4%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왜 이렇게 미국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개인 소비 지출 감소폭이 한국보다 더 적을까요? 재난지원금 때문이죠. 엄청나게 돈을 뿌렸기 때문에 깜뿌라치가 돼서 개인 소비 지출 감소폭이 3.4%밖에 안 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경제 회복 속도 간극은 더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더딘 백신 접종 속도에 따른 미국과 성장 격차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 해서 그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큰 우려입니다. 지금 당장은 미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며 팽창으로 접어들면 금리 인상을 비롯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간단해요. 미국이 경제가 다시 리커버리가 돼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긴축적으로 들어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추론해 보세요. 기사는 더 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나 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나 보다. 우리도 열심히 회복해야지. 그렇게 끝날까요? 돈이 빠집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이 빠집니다.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하게 뜨겁게 우려되는 핵심 우려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게 지금 정말 우려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을 위험성이,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채무국들은 난리 나는데 외환 채무가 적다 하더라도 주식에서 다 빠지는 거죠.
매도 릴레이가 이어지는 거죠. 외화 부족은 걱정할 일이 없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상 다른 나라들이 걱정이고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쭉쭉 빠진다고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곡소리 나올 겁니다. 그냥 쭉 주지 않는다고요. 주식시장에서 곡소리 난다고요. 그게 주식시장 곡소리에서 그칩니까? 정권이 흔들흔들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나라에게 제대로 하면 저절로 집권은 연장된다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며 팽창으로 접어들면 금리 인상을 비롯해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게 되고 미국의 긴축 선회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나라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고요. 국내에서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국내에 투자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서면 한국은행 등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은 연준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국이 백신 접종을 잘 해가지고 경제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그럼 국내에 돈이 마르는데 외화도 빠져나가 원화도 말라. 따라서 올리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국내에 돈이 마르게 돼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치는 거죠, 한국은행은. 외화는 외화대로 빠져나가고 원화는 마르고.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서 올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양적 완화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양적 완화잖아요. 금리를 지하실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양적 완화잖아요. 이미 때를 놓쳤다 이 말입니다. 국채 발행. 국채 발행이라는 게 뭔데요? 결국은 저금리 효과랑 비슷한 걸 내는 건데요. 진퇴양난이란 말이 딱 정답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져 금리차를 노리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유입됐던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봐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백신 접종 부진으로 경제가 완전한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라면 이는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자충수가 된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고 이에 따라 강력한 봉쇄 압박이 적은 나라들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적었겠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 백신을 자체 개발하고 제조하는 대신 공급이 제한된 수입에 의존하기로 한 아시아 선도국들은 결국 후회하게 될 것. 여기는 이제 약간 서구가 이겼다라는 묘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방역 잘 될 때 백신을 졸라게 확보해 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 문제랑 직결된다는 거고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거야.